인간은 왜 끊임없이 길 위로 나서려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대개 정해진 궤도 안에서 반복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익숙한 길을 지나 일터로 향하며 늘 보던 사람들과 정해진 언어로 대화를 나누는 일은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무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여행이라는 갈망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명쾌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생동감을 깨우고 살아있음을 가장 강렬하게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이 주는 행복은 우리가 일상에서 잃어버렸던 오감을 회복하고 나라는 존재를 낯선 시공간에 던져놓음으로써 얻는 해방감에서 비롯됩니다. 여행이 주는 가장 첫 번째 행복은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발 딛고 선 땅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가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려 낯선 공기를 마시는 순간 그 고정관념은 산산조각 납니다. 지평선의 높이가 다르고 하늘의 색감이 다르며 그곳을 채우는 건축물의 선과 면이 생경하게 다가올 때 우리의 뇌는 비로소 각성합니다. 익숙한 풍경 속에서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여행지에서는 모든 것이 경이로운 탐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름 모를 들꽃, 낯선 도시의 가로등, 혹은 처음 보는 기하학적 무늬의 타일 하나까지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처럼 새로운 물건과 풍경을 목격하는 행위는 정체된 감각을 정화하고 우리의 시야를 확장하는 축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낯선 물건들의 쓰임새를 유추하고 그 풍경이 만들어진 역사를 상상하며 일상에서는 결코 발휘하지 않았던 창의적인 사유를 시작하게 됩니다. 행복의 또 다른 줄기는 새로운 문화와의 접촉에 있습니다. 여행은 내가 옳다고 믿었던 가치관이나 관습이 세상의 수많은 정답 중 단 하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른 나라의 전통, 그들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 신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웃과 소통하는 예절을 보며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내가 겪어보지 못한 역사적 맥락이 닿아있는 문화를 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인류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편입됩니다. 이러한 지적, 정서적 확장은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물하며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을 이전보다 훨씬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문화적 충격은 때로 당혹스럽지만 그 당혹감을 이해로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의 내면은 한 뼘 더 성장합니다. 결국 여행의 본질은 사람으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낯선 길 위에서 우연히 마주친 현지인의 미소, 혹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이름 모를 여행자와의 대화는 뜻밖의 위로를 줍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과의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인 가면을 벗게 만듭니다. 직장 상사나 부모, 자녀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그저 길 위의 방랑자로서 마주할 때 우리는 인간 본연의 순수함과 유대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곧 새로운 세계관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삶의 궤적을 잠시 공유하며 우리는 나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풍경이자 여행지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연결감은 고독한 현대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정서적 충만함을 안겨주며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곳이라는 믿음을 회복시켜줍니다. 또한 여행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행복의 요소는 바로 새로운 음식을 먹는 즐거움입니다. 음식은 그 지역의 기후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성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문화의 결정체입니다. 처음 맛보는 향신료의 강렬함, 갓 구워낸 빵의 온기, 길거리 상인이 건네는 소박한 간식 안에는 그 땅의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위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즉각적인 행복을 선사합니다. 혀끝으로 느껴지는 낯선 감각은 기억 속에 강렬하게 각인되어 훗날 그 냄새나 맛을 다시 접하기만 해도 여행지의 공기가 눈앞에 펼쳐지는 마법을 부리기도 합니다. 미각을 통한 탐험은 여행의 기억을 풍성하게 만드는 가장 맛깔스러운 기록 방식이며 우리가 그 땅의 일부가 되었음을 느끼게 하는 가장 친밀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행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여행의 정답이란 없습니다. 누군가는 철저한 계획 속에서 효율을 따지며 안정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발길 닿는 대로 떠돌며 우연히 주는 선물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행입니다. 타인의 SNS에 올라온 명소에 발도장을 찍는 것에 급급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볼 때 가슴이 뛰는지, 어떤 순간에 평온함을 느끼는지를 관찰하는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유명 박물관 대신 동네 골목길의 벤치에 앉아 한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 시간이 스스로에게 온전한 휴식과 영감을 준다면 그것이 최고의 여행법입니다. 속도보다는 밀도를 선택하고 어디를 갔느냐보다 무엇을 느꼈느냐에 집중할 때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진정한 자아 탐구의 여정이 됩니다. 여행지를 선택하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야 더 좋을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행복한 고민일 뿐입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파리의 광장이든, 이름 없는 산골 마을의 고즈넉한 사찰이든, 혹은 집에서 멀지 않은 낯선 동네의 시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물건을 보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음식을 먹겠다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그 모든 곳이 최고의 여행지가 됩니다. 여행의 가치는 목적지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바라보는 여행자의 눈빛에 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환경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만듭니다.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관찰할 때 비로소 세상은 숨겨두었던 비밀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실체는 새로운 세상을 접하는 과정 그 자체에 녹아 있습니다. 이 새로움들은 우리의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감각을 소생시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은 두려움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의 벽을 넘어섰을 때 만나는 해방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낯선 곳에서 헤매며 길을 찾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몸짓으로 소통하며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유연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발견의 과정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을 지탱하는 커다란 에너지가 됩니다. 고생스러운 순간조차 시간이 지나면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추억이 되는 것, 그것이 여행이 가진 신비로운 힘입니다. 여행은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뒤에 우리는 떠나기 전에 우리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고 온 눈에는 이전보다 깊은 빛이 서리고 새로운 문화를 체험한 가슴에는 더 넓은 품이 생깁니다. 여행에서 얻은 행복한 기억들은 일상의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근육이 되어줍니다.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떠오르는 여행지의 햇살,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의 맛, 우연히 만난 이의 웃음소리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됩니다. 우리는 여행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동시에 언제든 다시 떠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긴 여정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여행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시간을 여행하고 매 순간 변화하는 나 자신을 만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서 되도록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맛보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를 공항으로, 기차역으로, 혹은 이름 모를 길 위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행은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낯선 곳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행복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확장하고 삶의 유한함을 아름답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낯선 풍경 속에 나를 던지는 용기,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소소한 기쁨들이 모여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호기심 하나만 챙겨들고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다시금 눈부신 행복의 파편들이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날 모든 새로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할 것입니다.